저는 지금 세상에 두 가지 거대한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There's digital intelligence, there's digital assets. 하나는 디지털 인텔리전스, AI고 다른 하나는 디지털 자산,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골드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금을 디지털화한 게 아닙니다. 디지털 자본, 즉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경제적 부입니다. 비트코인을 산다는 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돈의 2100만 분의 1을 영원히 소유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디지털 자본의 개념입니다. 순수한 경제 에너지, 그건 자본 비용을 초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손실 없는 순수한 에너지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지금 이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혁명적인 게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AI라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을 이해한 비트코이너, 그리고 더 깊게 공부하고 자신의 삶의 한 부분으로 체화한 비트맥시들은 AI보다 비트코인이 우리 인생의 전반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얼마 전에 진행된 마이클 세일러의 비트코인 트레저리스 언컨퍼런스의 연설 내용을 더빙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세일러는 지금 이 세상을 움직이는 두 가지 축으로 디지털 인텔리전스인 AI와 디지털 자산, 즉 비트코인을 말하는데요. 그는 왜 AI를 활용하는 기업은 빠르고 똑똑해지고 AI를 거부하는 기업은 느리고 멍청해진다고 비판했으며, 금융기관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을 거부하는 조직은 가난하고 약해지고 비트코인을 받아들이는 조직은 부유하고 강력해진다, 이렇게 말했는지 지금 바로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신사숙녀 여러분, 무대 위로 마이클 세일러를 모시겠습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주제는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 즉 비트코인을 보유한 기업들입니다. 먼저 기본 원칙부터 짚고 가야겠죠? 세상에는 여전히 무지한 반대론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하죠. 비트코인을 직접 사면 되지. 왜 굳이 비트코인을 보유한 회사를 사?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올해가 진짜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 시대의 첫 해가 될 겁니다. 1년 전 혹은 그 이전에 진입한 분들은 일종의 그라운드 제로 이전, 즉 출발선보다 앞서 있었던 셈이죠. 제가 보기엔 이 산업이 진정으로 합법적이고 공식적으로 출발한 시점은 2024년 11월 5일입니다. 그날 레드 스윕이 일어났고 비트코인의 가격은 6만 달러에서 9만 5천 달러로 순식간에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는 놀라운 전환점을 목격했습니다. 12명의 내각 구성원이 비트코인 지지자로 돌아섰고 대통령도 비트코인 지지자로 전향했습니다. 재무부 장관 역시 마찬가지였죠. SEC, CFTC, OCC, FDIC, 심지어 연준과 재무부까지 모두 명확히 비트코인의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전까지의 4년은 그야말로 억압의 시대였습니다. 당시 정책은 시그니처 은행과 실버게이트 은행의 처형으로 마무리됐죠. 둘 다 건전한 은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산업에 참여한다는 이유로 이전 행정부에 의해서 파괴되었습니다. 이후 등장한 메가뱅크들의 암호화폐 정책, 그러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 웰스파고 같은 너무 커서 망하지 않는 은행들의 정책은 이 탄압의 시대 속에서 형성된 겁니다. 대부분의 대형 은행들, 특히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주요 은행들은 지나치게 신중한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정책은 너무 모호해서 사실상 모든 암호화폐 산업 관련 참여자들이 언뱅크드, 즉 은행 접근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렸었죠. 신용도 받을 수 없었고 대출도 불가능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100억 달러짜리 담보를 맡겨도 1센트의 대출조차 받을 수 없습니다. 그건 정부 지침 때문이 아닙니다. 정부의 공식 입장은 정반대예요. 정부는 이미 수차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명확하고 긍정적인 가이던스를 내놨습니다. 문제는 서구 은행 시스템 자체가 아직 완전히 경직된 상태라는 겁니다. 이들이 스스로를 풀어내는 데에는 아마 4년은 걸릴 겁니다. 그 4년 동안 우린 거대한 제도적 채택의 시대, 즉 인스티튜셔널 어댑션의 서막에 서 있습니다. 이제는 회계 기준도 맞춰졌고 정책 가이드도 명확해졌습니다. 법적 틀도 갖췄고 최고 경영진의 인식도 바뀌었습니다. 결국 위험을 피하려는 관료적 조직들은 조금 느리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거의 매주 은행의 회장이나 CEO 혹은 거대 금융기관의 리더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은 지금 수조 달러 규모의 기회를 놓치려고 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민간은행, 상업은행, 투자은행 모두가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참여해야 할 때입니다. 4년 전에는 이런 대화조차 불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4년 동안 매일같이 이런 대화를 하게 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10%, 20%씩 하나씩 문이 열리게 되겠죠. 우린 지금 명확한 전환기, 패러다임의 변곡점 위에 서 있습니다. 저는 지금 세상에 두 가지 거대한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There's digital intelligence, there's digital assets. 하나는 디지털 인텔리전스, AI고 다른 하나는 디지털 자산, 비트코인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의 금융기관들을 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어떤 기관들은 디지털 인텔리전스를 받아들이고 어떤 기관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희 회사를 예로 들어볼게요. 저는 토요일 오후에 혼자 앉아서 AI를 갖고 놀고 있습니다. AI를 이용해서 새로운 금융상품을 설계하고 다시 디자인하고 세 번째로 다시 설계하죠. 그때 AI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시도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변호사에게 보냅니다. 변호사도 똑같이 말합니다. 아, 이건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시도된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엔 은행가들한테 보냅니다. 그들도 역시 이렇게 말하죠. 이걸 한 번도 시도된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사소한 문제 하나를 제기합니다. 예를 들어 이 상품에는 조기 상환 구조 때문에 규제상 제약이 생기는 패스트페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그건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하죠. 그래서 2주에서 3주 동안 시간을 낭비한 뒤에 저는 다시 AI한테 묻습니다. 이 패스트페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 그러면 AI가 이렇게 대답하죠. 네, 청산 우선순위를 고정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변동되게 설계하는 플로팅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시 묻습니다. 그럼 플로팅 청산 우선순위는 어디에서 나온 거지? 그럼 AI가 말하죠. 그건 언론에서 다뤄진 패스트페이 문제 때문에 생긴 개념입니다. 그 구조를 넣어야 액면가 이상으로 판매가 가능하죠. 자, 이걸 사람한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변호사 1만 명을 고용해서 1만 년 동안 고민해도 이 답은 못 찾았을 겁니다. 하지만 AI는 편견도 없고 관성도 없기 때문에 단 몇 분 만에 답을 찾아줍니다. 이게 바로 디지털 인텔리전스를 활용하는 금융회사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이 금융상품을 60억 달러어치나 발행했죠. AI가 없었다면 0달러 단 한 건도 팔지 못했을 겁니다. 사람들은 자주 묻습니다. AI의 가장 강력한 활용 사례는 뭐죠? 그에 대한 답은 이겁니다. 수십억 달러짜리 금융상품을 설계하고 실제로 매달 팔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킬러 유스 케이스 아닐까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단 한 명, 저뿐일 겁니다. 얼마 전 수조 달러 규모의 대형 금융기관에서 일하는 변호사와 식사를 했었습니다. 제가 물었죠. 당신 회사는 AI를 사용하나요? 그가 답하더군요. 아니요. 보안상 이유로 법무팀에서 AI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AI의 기밀 정보를 입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상에 두 부류의 거대 기업이 생기는 겁니다. 첫째, 보안을 이유로 디지털 인텔리전스를 거부하는 기업. 그 결과 그 안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느리고 비효율적이며 결국 둔한 존재가 됩니다. 둘째, AI를 받아들이는 기업.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빠르고 영리하고 혁신적입니다. 자, 이제 디지털 자산 쪽을 보죠.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은행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린 디지털 자산엔 손도 대지 않습니다. 정부가 뭐라고 했고 몇 년 전에 문제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결론은 명확합니다. 디지털 자산을 거부하는 조직은 가난하고 약해지고 디지털 자산을 받아들이는 조직은 부유하고 강력해진다는 겁니다. 흥미로운 건 실제로 이런 기업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디지털 자산은 수용하면서 AI는 거부하는 기업들, AI를 쓴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표면적으로만 사용하는 기업들, 스스로를 속이며 변화했다고 착각하는 곳들이죠. 그런데 진짜 기회는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 이건 단순한 기업이 아닙니다. 디지털 자본을 사용하는 디지털 기업이에요. 그리고 이상적으로는 디지털 인텔리전스를 활용해서 디지털 증권, 디지털 주식, 디지털 신용상품을 디지털 경제 안에서 만들어내고 판매하는 조직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단 하나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낸 모든 일은 디지털 자본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라는 겁니다. Bitcoin is digital capital. 비트코인이 바로 그 디지털 자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떠올린 가장 혁신적인 아이디어들, 그 대부분은 디지털 인텔리전스로부터 나왔습니다. 왜냐면 아무도 이전에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설계한 우선주를 보세요. 액면가를 $100로 설정하고
만기 없는 영구채로 만들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았었죠. 헌데 현대 금융세계에서 찾아보면 5,000개의 사례가 있지만 그 누구도 이런 구조를 선택하지 않았었습니다. 보통은 소매 투자자용 우선주는 25달러, 기관용 우선주는 1,000달러가 일반적이죠.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로스차일드 가문과 영국 정부가 이미 1780년대에 이 방식을 썼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발행한 영구채, 그게 바로 우리가 다시 부활시킨 아이디어입니다. 그때 발행한 콘솔 채권은 액면가 100파운드, 연 3에서 5%의 이자를 지급하는 영구채였습니다. 가격은 시장 상황에 따라 액면가 위아래로 움직였고 금으로 담보되었죠. 이제 우리는 똑같은 구조를 디지털 골드로 담보해서 다시 창조했습니다. 액면가 100불, 만기 없는 영구채, 디지털 자본 위에 세워진 새로운 금융상품. 그럼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난 100년 동안 세상은 오히려 퇴보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300년 전의 우아한 금융도구를 다시 되살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엔 프랑스, 오스트리아,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의 중앙은행가들 모두 이 동일한 메커니즘을 사용했습니다. 전 세계는 금 기반의 신용 시스템 위에서 300년 넘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1971년 근본이제 종료 전까지 이어졌죠. 이제 우리는 그 오래된 시스템을 디지털 형태로 재발명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본인 비트코인 위에서 디지털 증권, 디지털 신용을 발행하고 디지털 채널을 통해 거래하는 시대. 지금은 나스닥 같은 기존 증권 시장이 그 채널이지만 곧 다가올 미래에는 크립토 생태계 자체가 24시간 365일 돌아가는 완전한 디지털 시장이 될 겁니다. 모든 것이 토큰화되고 셀프 커스터디 되는 시대. 당신의 증권, 당신의 신용 상품들은 모두 스스로 보관되고 빛의 속도로 전 세계 어디든 거래될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죠. 비트코인 트레저리 이론. 도대체 이건 무엇이 혁명적일까요? 첫째, 비트코인은 디지털 골드입니다. 이건 모두가 인정하죠. 하지만 단순히 금을 디지털화한 게 아닙니다. 디지털 자본, 즉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경제적 부입니다. 비트코인을 산다는 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돈의 2100만 분의 1을 영원히 소유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디지털 자본의 개념입니다. 순수한 경제 에너지, 그건 자본 비용을 초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손실 없는 순수한 에너지이기 때문이죠. 인류가 마지막으로 이런 순수한 경제 에너지에 합의했던 때는 언제였을까요? 5000년 동안 금이 그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합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마이클 세일러는 이번 연설에서 기업의 비트코인 투자가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합법화되었고 정책 전환의 분기점이었던 2024년 11월 5일 이후에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화폐 인플레이션으로 망가진 원화나 달러 기준의 가격으로만 비트코인을 바라보며 비트코인 폭락했는데? 고점에 처물리셨죠? 이런 이야기들만 한가하게 하고 있다면 제발 공부 좀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피눈물 흘리기 싫으시면 제가 위에 띄워놓은 링크에 있는 필독서 꼭 보시고요. 2번 얘기 안 합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마이클 세일러가 전한 핵심을 제가 2문장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AI는 사고의 속도, 비트코인은 자본의 순도를 높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을 함께 사용하는 기업이 미래의 금융 질서를 지배할 것이다. 깔끔하죠? 그럼 저는 이어지는 2부에서 마이클 세일러가 말하는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의 본질과 그들이 만들 금융혁명이 얼마나 거대한 변화를 가지고 올지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구독자님들을 리스펙합니다.